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게스트분께서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공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 사장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돈 버는 공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임대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에어비앤비, 뭐 파티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요즘에 좀 핫한 게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우리 최 사장님 모시고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최 사장님께서 공간임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 임대 이제 33M2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자를 내고 3개 지점, 총 12개의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12개요? 12개면은 이게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많아요. 제가 들은 분들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공간임대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와, 그럼 12개를 한다고 하면 막 들었을 때 와,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생각부터가 들 것 같거든요. 그거랑 플러스 야, 수익은 얼마나 나는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월 순수익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월 순수익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임대 9개에서는 월 순수익이 700 정도 나오고요. 이제 에어비앤비 3개 운영했을 때는 이제 막 세팅을 하고 있어서 150에서 200 정도 합쳐서 한 900 정도 순수익으로 남고 있고요. 운영은 사실은 제가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서 다 빠져 있어서 이제 이모님들이 청소를 다 해주시고 또 CS 이제 메시지로 에어비앤비나 33M2 왔다 갔다 하는데 메시지 CS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모님 3분, CS 하시는 분 1분 해가지고 총 4분을 이렇게 레버리지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지금 4명이나 있는 거군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알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뽑고 뭐 시급이나 뭐 월급처럼 프리랜서 금액. 그럼 청소해 주신 임원들은 청소 비용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조금 운영의 그거는 좀 덜 텐데 그러면 실제 그래도 뭐 메시지가 오거나 저도 이제 뭐 이제 에어비앤비 이용을 많이 해봤지만 뭐가 부족하다거나 뭐 청소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직접 최 사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CS도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의 그 알바생이 월급을 드리고 있고 그분이 CS 같은 것들을 다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났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있을 때 그분이 다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모님들 이제 또 그 스케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스케줄 맞추는 것까지 그 알바생이 다 해주고 계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데 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거의 자동화네요. 자동화가 됐죠. 거의 뭐 일단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나머지 이외에 뭐 거기 공간임대 현장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모님들 알아서 청소 다 해주시고 CS 직원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 그 자동화 오토가 돼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이 그럼 이게 수익 다 떼고 이렇게 남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 사장님 모신 이유가 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사실 12개까지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쉽게 뭔가 도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건데 그럼 지금 공간 대업 시작하시게 된 계기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은행원을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 은행 다니면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를 좀 했었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도 했었고 공간 임대업도 했었고 특이하게 이제 고깃집도 은행 다니면서 창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결과 좀 잘 맞았던 게 공간 임대업 쪽인 것 같아요. 좀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적인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에너지를 좀 덜 들이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임대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사업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 시작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한 뭐 포인트가 있나요? 제가 원래 에어비앤비 3개를 은행 때 다 했는데 3개 때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거죠. 한 매물당 순수익으로 100만 원 이상씩은 남았다 보니까 월급 받고 300만 원, 400만 원 더 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에어비앤비는 또 있다 보니까 좀 합법적인 걸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3개를 똑같이 이제 33M2라는 플랫폼에 올렸고 똑같이 올렸는데도 장사가 또 되더라고요. 수요가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한 달에 2-3개씩 빵빵 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 7월부터 9개, 10개까지 한 번에 쭉 늘리게 된 거예요. 한 달에 뭐 2-3개씩 늘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것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공간임대에서 핵심은 33M2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럼 33M2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에어비앤비가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33M2 장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33M2랑 에어비앤비랑 크게 다른 거는 이제 업종이 달라요. 이제 단기 임대업이 33M2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 이런 것들 숙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숙박 기준이 2개가 다릅니다.
33M2는 최소 숙박 기준이 일주일 이상, 네. 에어비앤비는 1박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차피 방금 이것만 들었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더 사람들을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좀 더 쉬워 보이는데 그래도 33M2가 더 괜찮다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네. 완전히 수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에어비앤비는 관광지나 관광객을 외국인들을 수요하는 게 많고요. 그 33M2는 한 95% 이상이 한국인, 우리 내국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인테리어나 뭐 아시겠지만 뭐 재건축 때문에 시간이 잠깐 비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달 살아야 되고 맞아요. 뭐 2달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그럴 때 잠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고. 직장인들이 제가 궁금한 게 직장인들이 왜 그 단기 임대를 일주일, 이주일 살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데 재택근무가 많죠. 근데 좀 고급 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꼭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법인 돈을 사용해가지고 저희 오피스텔에 머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법인 그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거? 그쪽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야, 대박이네요. 매출이 저희한테는 이제 큰 금액이 커도 그분이 이제 착착착 빌더라고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네요. 어쨌든 에어비앤비처럼 외국인 수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국인 수요로도 충분히 채워지고 거기서 지금 수익이 빵빵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조금 탐날 것 같은데 이 공간 대여할 때 초기 자본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드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수익률에서 순수익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수익률이거든요. 그쵸. 그게 괜찮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수익률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아시겠지만 보증금이거든요. 오피스텔 저는 월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이 보통 1,000만 원 그리고 작게는 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만 원에 구체적으로 150은 소모품들 세팅하는 비용 그리고 50만 원은 중개 수수료 생각하시면 돼서 만약에 보증금 1,000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총 비용이 1,200 드는 거고 500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7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투자금이 최저 700에서 최대 1200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대학생인 분들도 돈을 좀 알바로 돈 모은 분들도 충분히 한 개 정도는 돌려보고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네요. 와,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개 늘릴 수 있었던 이유도 앞에서 현금 흐름 나왔고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냥 기하급 투자 보시면 늘어나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아까워서 보증금 1,000짜리를 500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했고요. 500인 것도 보증금 없는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 9개 중에 2개는 보증금이 0원이에요. 야, 그러면 투자금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200만 원만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 업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그게 가장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보증금 0원에 월세가 149만 원. 와, 월세는 좀 비싸네. 네, 월세가 비싼데 한 달 매출이 400 정도 되거든요. 와, 한 달 매출이 400? 그 물건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면 거의 200 후반? 네, 뭐라 뭐 급여나 빼고 하면은 뭐 100만 원 중에서 후반 많게는 투자금이 지금 거의 2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럼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뭐 몇백 프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것도 하나의 스킬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좀 노하우고 팁이고. 맞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준 게 찾는 것도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거나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여쭤보고 그러면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 공간 대여할 때 평균 수익률 같은 거를 조금 높이는 노하우가 좀 방금 얘기하신 거랑 또 추가적으로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보증금 조정이 가장 수익률을 높이기엔 좋고요. 그건 제일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룸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권. 우리가 오피스텔 살면 한 대 주차가 무료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안 쓰고 손님한테 팔거나 아니면 당근에다가 좀 팝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요. 네, 그래서 강남은 한 달 이제 주차비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들은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세에서 보통 그 정도가 제외되니까 상당히 큰 수익이죠. 최소 관리비 정도는 커버링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보통 15만 원, 20만 원 정도 월세 관리비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와, 이거 생각은 또 못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올려서 누구한테 파는 거죠? 당근에다가 올려도 되고요. 당근에다 올려서 6개월 이상 사용하실 분 대상으로 해도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33M2에다가 소구점으로 제목에다가 주차 무료라든지 상세 페이지에다가 주차 무료로 써놓으면 서울에서 주차되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도 예약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완전 꿀팁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33M2 처음에 그 업장을 오픈하실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업장을 오픈할 때 우리가 방금 뭐 보증금 줄이거나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대비해야 될 거 아니면 좀 뭐 매출이 좀 덜 나온다거나 그런 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뭐 차이점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오픈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이 공간 대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실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네. 어디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시에 대한 위험을 전 줄이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331투에서만 수요가 안 끌어졌을 때 그 수요를 끌어와가지고 트래픽을 사용해서 그 예약률을 높이는 편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전대 동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대차 동의를 집주인한테 받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좀 쓰는 편이고 그걸 통해서 전대차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전대차 동의를 받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최사장님 어차피 12개를 운영하시면서 아시고 있을 테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제 주변에도 요즘에 조금씩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분들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공간임대업 자체를 이 한 물건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임대업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로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 공간임대업과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맞는 분들은 저랑 좀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가성비를 따지고 같은 가격이라면 퀄리티가 좀 좋은 거 이런 거를 찾고 그리고 좀 분석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이 이 공간임대업과 잘 맞을 것 같고 3,300도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하실 거고, 반대로는 리스크적으로 너무 큰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은 이 공간임대업과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벌 수 있는 그 한 공간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 아무리 아까 수익 좋아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최적이고, 뭔가 욕심을 크게 부리겠다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혜님 그 12개 공간 정도 운영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괜찮은 지역 그리고 지금 좀 괜찮다 내가 했을 때 운영했을 때 요 근방이 괜찮더라 하는 지역들이 조금 있을까요? 저는 저기 2호선 위쪽 라인. 왜냐면 이게 또 얘기하신 대로 오픈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공급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더라도 그 라인이 여전히 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역시 아시겠지만 플랫폼 내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 선생님부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게 달력에 찾고 안 찾고가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지역 장사 잘 되네? 안 되네를 판단이 되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무작정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잘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뭐 강남일 수도 있고 뭐 홍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데들이 어쨌든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좀 배우고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 최사님께서는 9개, 12개 뭐 이렇게 쉽게 늘려가셨지만 그 앞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초보자들이 하기에 뭐 무턱대고 하기에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최 사장님께서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노하우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 우리 최 사장님께서 에어비앤비든 공간임대 331투든 다 지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기 때문에 난 어떻게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게 됐는지. 제가 3, 4년 전에 에어비앤비 시작했을 때는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멘토가 없어서 항상 전 생각했죠. 나도 이 공간임대 이 331투 에어비앤비 할 때 누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멘토가 없어서 그런 목마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독학하다 보니까 하루 한 달 걸릴 거를 막 6개월치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개월수가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한테 강의를 듣고 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멘토를 찾아가지고 다가가면 저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는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멘토가 있으면 더 빠르게 가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길을 되게 요약해서 빠르게 실수 없게 알려주는 게 그 멘토의 역할인데 그게 있으면은 그걸 활용하는 게 좋고, 아니라면 또 돌아가야 되는 시간도 되게 걸렸을 테고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 다니시면서 3개를 운영하셨지만 사실은 더 늘릴 수도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잘 몰랐고 그런 거일 것 같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스텝을 모르겠더라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사실은 맞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분이 있었다면 더 빨리 더 많이 공간을 운영할 수도 있었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임대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후기를 좀 잘 쌓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워낙 CS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그 후기를 잘 쌓는 뭐 꿀팁 같은 게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어투 자체를 좀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 끝에 눈웃음 한 번씩 기본 값으로. 기본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거 네.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는 퇴실하실 때 초반에는 커피 쿠폰 오. 메가커피 2,000원이잖아요. 야. 그거 하나씩 드렸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드릴 테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후기 좀 좋게 남겨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맛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받았잖아요. 네. 받으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많아졌어요, 남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출의 증대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좀 뭔가 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쿠폰이든 뭔가 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뭔가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클레임이 일어나면 바로 해결해 주세요. 가격 해결해봤자 뭐 딱히 돈 크게 드는 거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인드로 좀 하시면은 분명히 후기가 좋게 쌓일 겁니다. 네. 저 사실은 메가커피가 2,000원에 그거잖아요. 그쵸. 그걸로 이제 후기를 가져오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후기, 찐 후기가 나오면은 그 예약하려는 사람들 마음도 그렇거든요. 그쵸. 어쨌든 다 컨디션에 뭐 진짜 뷰가 막 미친 듯이 좋은 거 아니면은 깔끔한 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얼마 친절하냐, 뭐 그런 말투나 얘기하신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고객들이 이 숙소를 선택하냐 저 숙소를 선택하냐가 갈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2,000원에 그걸로 이제 그걸 사는 거죠. 괜찮은데요? 그쵸, 네, 그쵸. 그럼 저라도 적어줄 것 같아요.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숙소가 잘 없으니까. 그쵸.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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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 갔을 때 그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걸 조금 더 뭐 우리가 얻어올 게 있어서 임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5가지를 저는 보는데요. 일단 가가지고 월세랑 보증금을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입주 날짜가 언제인지를 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3개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옵션의 여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잘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까지 확인이 끝나셨으면 이제 전대차 동의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 조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임장이 마무리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확인하려고 임장을 한 번 더 가서 맞습니다. 체크를 하는 거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화로 했을 때랑 임장 가서 실제로 중개사분이랑 얘기할 때랑 완전히 설득력이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대차 동의나 이런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눈을 보고 얘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임장을 갑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입주 날짜나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면 맞습니다. 바로 그냥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막 이게 우리가 말한 조건 5가지가 다 맞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막 한두 가지가 안 맞으면 그냥 보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찾는 건가요? 만약에 필수적인 전대차 동의가 안 되면은 패스를 해야 되고, 그게 제일 필수. 어쨌든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전대차 동의 됐는데 보증 조정이 안 된다. 네. 뭐 안 돼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전대차 동의가 된지 안 된지가 가장 필수니까 그걸 먼저 살펴봐야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필수적으로 이제 입지 조건에서 봤을 때 좀 이거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신 전대차 조기는 그 내부 안에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인 거잖아요. 그럼 입지적으로 아까 이제 뭐 2호선 라인 얘기하셨는데 뭐 여기에서 무조건 몇 분 이내여야 된다거나 주변에 뭐 맛집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3,4년대에서 잘 되는 물건들을 평균적으로 내서 보니까 다 역에서 10분 내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세권 10분 내외인 곳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을 때 역세권 내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3,4년대에서 잘 되는 것들을 한번 카카오맵에다 입력하시면 다 역에서 가까운 물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가까운 것들을 찾아야 돼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나요?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예를 들어 뷰가 한강뷰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공간임대는 그런 거는 딱히 없나요? 어때요? 한강뷰가 나오면 좋은데 한강뷰가 나오면은 월세가 보통 120 정도. 근데 우리가 120을 내고 매출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뷰나 통창뷰로 그냥 끝내고 한강뷰는 빼더라도 그냥 주거다 보니까 그냥 장사가 더 잘 되는 거를 찾는 거, 월세가 좀 더 저렴한 걸 찾는 게 좀 더 수익적으로 낫죠. 왜냐면 한강뷰가 나오면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하네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기도 하고. 맞습니다. 월세가 얼마가 넘어가면 좀 안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조언해드리는 게 1호점은 100만 원 미만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 왜냐면 월세도 선납으로 내야 되고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호점은 안전하게 경험상 하는 거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수익적으로 내기가 좀 편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런 집은 조금 뭐 피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집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집.
왜냐면 우리가 주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바닥 난방이 안 되면 주거로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우리 사무실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그쵸. 지역들이 바닥 난방 안 되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주거로 3, 4멘트 올리면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바닥 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오, 너무 좋은 팁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모르고 할 분들 분명히 있겠죠. 방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부업을 좀 하고 싶고 의욕이 지금 샘솟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직장인분들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이나 한마디 필요한 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부업이란 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한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작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 10번의 경험을 할 수 있고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짜리 10번의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다 보면 작은 돈으로도 벌 수 있는 사업이나 부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부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에어비앤비나 이제 3,3F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일 거고 그 이후에는 더 큰 물건들을 그 이후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꼭 뭐 해봐야겠지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경험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게 천천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최 사장님이 지금 공간임대를 12개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 성과도 많이 이뤄냈을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좀 또 궁금하거든요. 그걸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딱 세 가지로 저는 카테고리를 나눴는데요. 이 공간임대 이 물건만으로 월 현금 흐름이 2천만 원까지만 딱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으로 해서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중단기적인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또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그 강의 같은 것도 해서 수강생분들도 되게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우리 최 사장님 지금 뭐 이 몇 년 동안 공간임대를 운영한 노하우들을 좀 강의로서 좀 풀어내 주실 수 있는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비게이터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뵙고 뭐 무료 강의나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도록. 좋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의논을 해서 뭐 우리가 특강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업으로서 뭔가 그래도 숨통을 튈 수 있게끔 사실 한 달에 공간 한두 개만 하면 100, 2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버는 월급에서 훨씬 더 괜찮은 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되게 크고 그러고 공간임대를 한두 개 하고 난 다음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자신감도 붙고 많아지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런 거에 발을 조금이라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작게 좀 같이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이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직장 하고 싶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것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좀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마지막에 얘기 드린 대로 좀 좋은 그 무료 특강 이런 거 좀 공간임대 관련된 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선보일 예정이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오늘 저희 부비게이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